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진 작업용 컴퓨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주변에 아는 지인분께서 사진관을 개업하셔서 부탁을 받아 시스템 구성부터 조립까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진 작업용 컴퓨터 구성과 그리고 조립하는 과정, 그리고 조립 후기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은 크게 비싸지 않으면서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작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장비들이 붙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스템 교체하기가 만만치 않아지기 때문이죠. CPU는 6코어까지 지원하는 라이트룸과 포토샵에 최적화된 라이젠 3세대 3600 프로세서를 사용하였습니다. 메인보드는 오버클럭보다는 안정성을 조금 더 고려하고 추후 램 업그레이드도 고려해서 기가바이트사의 B450 어로스 M 제품을 선택하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램 슬롯이 타 저가 보드들과 다르게 4개가 탑재되어 있어 선택하였습니다. 램은 보통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을 사용하여 사진 편집을 할 때 16GB 정도면 적당하기 때문에 삼성 DDR4 2666MHz 8기가 제품 2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조립하는 시스템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지만 라이젠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램 오버클럭 없이는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3200MHz CL18으로 넉넉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사진 편집 용도로 엄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텔 프로세서에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10만원대 가성비 최강자인 AMD RX 570 4GB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가바이트 게이밍 제품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SSD는 빠를수록 좋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웨스턴 디지털사의 블루 3D SSD 250GB 제품을 선택하였고요. 만약 고중이 조금 짧아도 괜찮다면 삼성전자의 PM981 SSD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일반적으로 SSD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5400이나 5900rpm의 저소음 하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진 작업용 컴퓨터의 경우 로우 파일을 불러오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야 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도 고성능인 7200rpm의 하드디스크를 탑재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시게이트의 바라쿠다 7200rpm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파워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FSP 하이퍼K 500W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케이스는 가격과 쿨링 그리고 디자인 모두 고려하여 앱코사의 엔코어 세턴 풀 아크릴 슬렌더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바로 조립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립을 마치고 부팅을 했는데요. 하드디스크나 SSD가 전혀 인식되지 않아서 바이오스를 진입했습니다. 바이오스 진입해서도 디스크가 인식되지 않아 어떤 문제일지 약간 고민을 했으나 역시 AMD는 바이오스부터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바이오스를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F42A라는 버전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니 바이오스 상에서 디스크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시네벤치는 CPU 온도를 보기 위해 실행했는데요. 기본 쿨러의 경우 88도, 기본 쿨러의 PBO를 온했을 때 89도, 2만원대 RGB 쿨러인 RC500을 장착하고 PBO를 켰을 때 71도를 기록했으며 이때 기본 쿨러를 장착했을 때보다 약 2% 정도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실제로 쿨러로 인해서 성능 차이가 살짝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테스트를 위해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실행한 결과 11,442점이 나와 점수가 좀 너무 낮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드라이버가 2017년 버전이길래 또 AMD 해버렸나? 하고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업데이트 후 다시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실행하니 역시나 13,102점으로 약 15%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젠 3600 사진 작업용 시스템 조립을 마쳤습니다. 조립 후기로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먼저 라이젠 3세대 3600도 CPU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영상 작업 같은 헤비한 작업이 아닌 이상 기본 쿨러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온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는 경우에도 온도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조금 더 소음이 심하다 이 정도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시는데 소음이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2만원 정도의 저렴한 사제 쿨러를 구입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게임도 안 하고 영상 작업도 안 한다 이것처럼 사진 작업용으로만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기본 쿨러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젠 3세대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요. 제가 사용한 B450 보드 또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로 와서 부팅은 됐지만 앞에서 보셨다시피 디스크가 하나도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부팅이 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 최신 바이오스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도 바이오스가 불안정하여 부팅하는데 2~30초 가량 소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아직 가성비 때문에 2년 정도 지난 RX 570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제품 또한 드라이버가 1~2년 전 드라이버가 깔린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했을 때 약 15%의 성능 향상을 보인 만큼 반드시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고 사용하셔야 제 성능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도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에코 N코어 슬렌더 케이스는 처음에 그냥 가격 대비 쿨링이 괜찮아 보여서 선택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퀄리티도 괜찮고 영상으로 볼 때는 다소 싼티나 보이는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가격 대비 괜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RGB 감성이 상당히 괜찮다는 점, 그 점이 마음에 드네요. 기본 탑재된 쿨러도 기본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저렴한데 RGB까지 들어갔다고 너무 싸구려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뒷면의 선정리 공간입니다. 선정리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선정리할 때 제가 조금 애를 먹었는데요. 이 부분 빼면은 다 괜찮은 케이스인 만큼 저는 이 케이스를 계속 추천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렇게 사진 작업용 라이젠 3600 시스템 조립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